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먼저 심한 감기로 그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점 양해 구합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장중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황을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흥정 선생님 말씀을 차용해서 이런 말을 해볼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장은 절대 하락장이 아니에요. 이러자 조 선생은 이렇게 반박하죠. 조세호 씨. 아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장이 아니라고요? 아, 글쎄, 하락장 아니래도요. 시장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 옵션 만기일이었죠. 역대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있었던 묻지마 옵션 매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게 그동안 옵션을 대량 매수했던 이 투자자와 동일한 슈퍼겜이라면 저는 이제는 슈퍼겜이 칭호 대신 무분별한 도박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금융공학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 투자자라면 오늘 눈먼 돈 꽤 많이 이익을 챙겼을 것 같은데요. 저야 건강상 이유로 시장 참여를 못했지만 제 지인들은 작게는 몇백, 또 크게는 10억 단위의 이익을 챙겼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들어갈게요. 우리 증시는 또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345선에서 바로 매도가 쏟아져가면서 10분 만에 342포인트로 처박히는 급락이 나왔죠. 만기일에 이런 급락이 나오니까 창졸지간이 하락에 시가저가 출발했던 외가격 풋옵션은 순식간에 4더블이 넘는 시세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내내, 즉 월, 화, 수, 목 매일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내리꽂히는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하락장 아니고 뭐냐 라고요.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6천억 선물 매도하고 또 장중 현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주식도 대량 매도했죠. 약 7천억 내외의 현물 매도를 쌓아서 지수를 누른 건 맞지만 시장에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워낙 콜옵션이 고평가되어 있어서 콜옵션 누르기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 장마감 후에 외국인들이 삼성가의 그 상속세 납부 이슈로 블록딜 매수를 받으면서 현물 매수는 2조 넘게 매수 잡혀있는데 이거는 그냥 블록딜이고 어쨌든 장중에는 매도가 우세했습니다. 자, 선물 매도가 나온데도 비결제약정 거의 증가한 거 없죠. 선물 베이시스도 이론 대비 0.3포인트만 저평가이긴 했어요.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베이시스를 훼손시킨 게 아니죠.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 얼마 안 나왔습니다. 즉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 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대형사고 옵션 시장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개장과 함께 지수가 10분 만에 줄창 내린 거 이거 서두에 얘기했었죠. 옵션 만기니까 당연히 외가격 콜옵션이 빠르게 쪼그라들면서 외가격부터 관뚜껑이 하나 둘 닫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선물은 거의 반등을 못한 상황에서 오전 10시에 외가격 콜옵션 345, 347에서 대량이 콜옵션 매수 거래가 발생해요. 이때 약 3분간 콜옵션에서 스마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누군가 콜옵션을 억 단위로 매수한 거죠. 사실 이 정도는 그래 양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2시 35분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죠. 지수는 342에서 344선을 오전 내내 박스를 그리면서 양옵션 프리미엄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42 양꽝이든 340 양꽝이든 적당히 프리미엄 빼서 마감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12시 넘어서 10분 단위로 또다시 억 단위 콜옵션 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시 35분에는 더욱 강한 규모의 콜옵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사고가 터져요. 만기가 반나절, 그러니까 한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옵션을 워낙 대량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콜 클래스에서 행사가별로 레이쇼 스프레드 포지션을 잡고 있던 마켓 메이커들이 이 콜옵션의 상대방, 즉 콜 매도자들이 됐는데 여기서 평가 손실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 손실이 한도를 넘어서서 자동으로 로스컷 나가고 또 미결제약정 한도까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로스컷이 나서 행사가 345는 물론이고 347, 350, 심지어 360도 어처구니 없는 시세 폭발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345는 대충 4배씩가 났죠. 근데 347은 12배, 350은 20배, 352는 40배, 그리고 그 뒤에 가격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관뚜껑 열린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해보면
누군가가 결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투기적인 콜옵션 매수를 계속하는데, 이거 마켓메이커들이 볼 때는 완전 눈먼 돈이라고 봐서 처음에는 매도로 받아줬어요. 왜? 그냥 공짜로 먹는 거니까. 그런데 마켓메이커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는 한도에 차니까 더 매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더 들어오니까 이제는 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손실을 입게 되고 대량의 손절매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손절매가 또 다른 손절매 불러일으키고, 여러 행사과에 걸쳐서 손절매가 나가면서 종합주가지를 환산했을 때는 남은 3시간 동안 무려 140포인트가 상승할 것이다. 이걸 반영하는 시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사고가 있었는데요.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던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하면서 시장이 적절한 가격 결정을 하지 못하자 옵션 가격이 마음대로 춤추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옵션 가격은 내 가격을 제외하고는 등가격부터 시작해서 외가격으로 갈수록 옵션 가격이 천천히 내려가는데, 만기주에 가까워지면 갈수록 가파르게 내려가요. 만기일에는 어차피 당첨 가능한 영역이 좁혀지기 때문에 이 가파르게 내려가다 보면 전문 용어로는 레이쇼 스프레드의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가령 잔존일이 많이 남았을 때는 1대2의 레이쇼 스프레드조차 현금 흐름이 유입되는 이른바 크레딧 포지션이 되는데, 만기주에는 1대4나 1대5 정도로 레이쇼 스프레드를 잡아야 크레딧이 될까 말까이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굉장히 큰데 어차피 시간가치 감소를 먹는 거니까 그렇게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등가 부분의 옵션은 나름 멀쩡하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온 콜 345부터 시작해서 347, 350, 350까지도 만기까지 3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사고가 터지니까 콜 레이쇼의 크레딧 비율이 1대2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가격 발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던 기관 투자자가 당일 미결제 한도나 손실 한도를 처맞고 퇴출당한 게 가장 큰 이유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면 컨버전이든 리버셜 차익거래가 쏟아들어서 가격을 바로 잡았을 텐데 동시 만기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이 초고평가 현상이 유지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등가격 부분의 옵션은 쉽게 크레딧 박스 차익거래가 들어와서 가격이 나름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풋 클래스의 옵션들은 또 아예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콜 클래스의 외가격 옵션이 저렇게 스마일이 발생하면 풋콜 페리티에서 풋 클래스의 외가격 옵션 동안 스마일이 발생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오늘 이 사고는 9.11 테러 이후에 들어온 돈과 같은 이런 눈먼 투기꾼이 약 120억을 싸들고 와서 옵션을 쳐지르면서 일어난 그런 사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이 옵션 거래를 보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실력 있는 좀 실력 있는 슈퍼개미가 아니었을까 싶었던 생각이 그냥 개념 없는 투기꾼이구나, 이런 생각을 바뀌었어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런 식으로 쳐지르듯이 옵션을 하게 되면 이런 사고가 내는 거예요. 애당초 한 행사가에 8만 계약을 쳐지르는 것도 좀 문제였죠. 이 슈퍼개미는 이번 1월물 옵션 매수에 거의 한 300억 가까운 돈을 날린 것 같아요. 참 300억이면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러한 가격 불균형 현상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 지인들이 사용한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콜 350 매수, 콜 352 매도를 1대3으로 레이쇼 스프레드 40개 잡아서 쏠쏠하게 벌었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콜 352가 미쳤다고 보고 콜 352를 매도하고 콜 355를 매수하는 약세 콜 스프레드를 1대1로 500개를 잡았대요. 대략 500개. 결제받아서 이익 났고, 또 세 번째 케이스는 조금 더 무섭겠는데 콜 350을 매도를 하고 콜 351을 1대1로 1700계약을 매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스프레드 쌓은 다음 결제 직전에 매수를 싹 잘라낸 다음에 증거금 그림 마이너스 몇십억 난 거잖아요. 이걸 컴프레서 전화 오든 말든 결제를 딱 받아서 대박이 난 케이스. 마지막에는 소소하게 네이키드 콜 347, 350 몇 계약씩 때려서 기백만원 챙긴 케이스. 다양한데 다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제일 안전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등가격은 멀쩡했다고요. 그럼 등가격이었던 콜 342를 1단위 매수하고 콜 347 이거를 한 3단위나 4단위 매도하는 레이쇼 스프레드, 이것도 괜찮았다고 봐요. 이건 초대박은 나지 않았지만 나름 리스크 대비 이익은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 장마감 만기일 동시효과는 342포인트 출발해서 결국 340.17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날뛰던 콜옵션은 몽땅, 심지어 등가격 콜옵션까지 싸그리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 눈먼 돈이 들어온다면 다 죽여버린다는 게 이런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콜옵션 매수한 개미가 들어온다면 시장 무조건 빠지는 거냐? 아무리 파생 시장이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옵션은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금융공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뭐 상승을 본다고 하면 내일 상승할지 이번 주에 상승할지 이번 달에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상승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스토리를 모두 짠 다음에 월물별로 행사가별로 분할해서 포지션을 잡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 재미없다고요? 옵션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포지션을 잡으면 누군가는 나의 반대 포지션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면 그가 손실을 보는 거죠. 내가 과한 포지션을 잡으면 거래 상대방은 이 사람이 과하게 포지션 잡았네? 그럼 해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 없이 나를 죽일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벌하죠. 자, 시황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상당히 크게 눌렸습니다. 특히 영국과 독일이 크게 눌렸는데요. 갭상승 출발한 증시는 첫 1시간 동안 변동성 매도가 계속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상승을 이어간 줄 알았는데 이후 줄기차게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유럽 마감 때는 스톱러스가 이어지면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2% 가까운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새벽 2시 30분 이후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며 유럽 지수 선물은 아랫꼬리를 제법 달아서 사실상 6거래일 동안 그냥 제자리에서 머문 셈이지만 장중 등락만큼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그런 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변동성이 계속 죽어나갔어요. 장마감 우려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변동성 선물은 오른 게 14.2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또 종가에는 그나마 반납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핵심은 차익 실현 혹은 자산 배분에 따른 수급상의 움직임 정도지 무슨 CPI 같은 매크로 지표로 움직임장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도 똑같았는데요. 이번 주에 독일 10년 국채 입찰을 포함해서 유로존 채권 입찰이 워낙 많이 소화되면서 채권 시장은 약간의 언더슈팅이 있었다라고 봐요. 오늘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로존 채권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죠. 유럽 증시는 초반에만 강세를 보였을 뿐 시간 지나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채권 시장은 줄곧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PI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도 눌리고 채권 시장도 또 죄송합니다. 채권 시장도 또 눌려서 오늘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 미국 세션 개장 30분 전부터 그걸 또 쌓아 올려요. 그리고 새벽 3시 40분 이후에는 채권 시장에도 쇼트 커버가 들어오면서 미국채, 유로존 채권 모두 종가 고가로 마감합니다. 결국 이 정도 가격 레벨에서는 이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PI가 강세로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경제 지표에 따라 움직인 건 일시적이다. 연초의 자산 배분 수급이 더 우선한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 거죠. 특히 단기물 초강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장기채는 오늘 30년 국채 입찰이 있었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단기물은 강세, 장기물은 상대적 약세였어요. 근데 국채 입찰이 또 좋은 가격에 소화되니까 장기물도 장중 눌림을 모두 만회하는 그런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CPI가 강세가 나왔는데 주가도 약간 떨어졌는데 왜 금리는 내려갔느냐라고 하면 채권 매수가 강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통화시장은 상대적 변화가 적었는데요. 비달러 통화들은 CPI 발표 이후 눌림이 나왔던 부분을 새벽 3시 이후로 상당량 만회했어요. 멕시코 페소화 같은 경우에는 종가 고가 양봉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화시장은 그냥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품시장 또한 오전장에는 CPI 영향으로 비달러가 약세가 나오면서 골드, 구리 이렇게 눌림이 있었는데 오후엔 또 모두 만회했습니다. 한편 기름시장은 오늘도 엽기적인 흐름이 있었죠.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계속 이야기한 부분인데 기름시장은 지금 펀더멘털이 보고 그냥 사우디랑 미국이랑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유럽 세션에서 기름을 열심히 매수해서 유가 띄워놓으면 미국 세션 들어서는 오케이 고평가 매도 이러면서 미국 세션에서는 기름이 쫙 매도가 나와서 종가 저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날은 또 유럽 세션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2% 뭐 3%까지 당겨놓죠. 그러면 또 미국장에 들어서는 또 미국은 매도. 이건 나흘째 반복 중이에요. 그래서 이 72불 구간에서 참 많은 포지션 교환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대량으로 쌓인 상태에서 기름 시장은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면 기름은 대형 시세가 날 수 있죠. 뭐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최근의 기름 시장 흐름은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72불을 놓고 전쟁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CPI 발표 전만 해도 아주 훈훈했습니다. 나스닥 선물 전일 또 종가 고가 마감해서
아시아 세션에서 또 CTA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럽 세션 초반에는 나스닥 3월은 17,048포인트까지 상승했어요. 이 가격은 지난주 주봉을 거의 다 감싸는 가격이에요. 유럽 증시가 초반 1시간 동안 강세를 보인 뒤 꽤나 큰 조정을 보인 상황에서도 나스닥 선물은 전혀 빠지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갔는데요. 본장 개장 1시간 전 CPI 발표됐죠. CPI가 강하게 나왔다, 쉘터가 안 꺾였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더 잘 정리해 주실 것이고, 트레이더의 관점을 이야기해보면 CPI 발표 전에 옵션 변동성이 과도하게 눌려서 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혀 CPI를 해지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는 CPI 발표, 이거는 어떻게 나오든 시장의 액션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표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 좀 눌리긴 했거든요. 근데 아시아 세션에서 이미 올라와 있었던 부분을 반납하고도 0.3%밖에 안 밀린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죠. 게다가 딱 30분 조정 주고 본장 개장 30분 전부터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서 본장 개장은 플러스 출발해요. 그리고 나서 또 10분 동안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개장 후에도 17,040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딱 10분 딱 강세에 보이고 나서는 줄기차게 매도를 맞았죠. 30분 동안 16,830선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중간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또 매도를 맞으면서 유럽 마감 후인 새벽 1시 40분에 저점 16,753포인트 찍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바닥권에서 뭉개다가 새벽 2시 41분부터 나스닥 선물은 강하게 상승 반전한 뒤로 장마감 때까지 한 번도 중간 조정 없이 스트레이트로 상승해요. 그러니까 지수별로 다를 뿐 돈이 들어온 지수에 대해서는 초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니케이, 그리고 AI 주식 묻은 나스닥, 이 강세인 거죠. 자, 시장이 조정을 보였을 때 하락한 종목들 보면 초반에 달렸던 AI 주식들 차익실을 좀 나왔죠.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새벽 1시 30분까지 줄창 하락을 했는데 그냥 작은 음봉 하나 나왔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많이 눌렸던 마이크론 등은 제법 아래꼬리 달고 반등해서 플러스 마감했어요. 이거는 지금 종목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시장이 하락장이다, 이런 거 아닌 거죠. 금융주들도 초반에만 조정을 보이고 나중에 반등했어요. 나이키, 에스티르와 같은 그동안 많이 눌린 종목들 장중 내내 반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별한 뉴스가 있었다기보다는 종목 교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오늘도 눌렸습니다. CPI 발표와 함께 지수 선물 눌렸을 때는 변동성은 거의 안 떴거든요. 근데 본장 개장하고 나서 10분 반등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하죠. 차익 실현 나올 때 변동성이 그때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2월물 변동성 선물 상대적으로 싸다, 이거 사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요. 실제로 지수가 급락하니까 1월물 변동성 13.750포인트까지 올랐고 2월물도 14.75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여기서 트레이더들이라면 단순히 변동성이 3.8% 올랐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1월물과 2월물이 변동성 스프레드가 지수가 하락할 때는 1포인트 유지했거든요. 근데 점심시간 이후로 지수가 반등하자 근월물 변동성은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1월물과 2월물이 변동성 스프레드가 1.25포인트로 늘어났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다음 주까지도 주가가 웬만해서는 크게 빠지기 어렵지만 2월 중에는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능성이 조금씩 변동성 선물에 내재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고는 생겨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모르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월물 변동성은 잔존기간 대비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저는 눌림시마다 매수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이 정도 눌림이라면 반등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일 마감 상황을 보면 여전히 선물과 콜옵션이 고평가입니다. 이거 차월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어이없는 눌림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콜옵션 고평가의 현상 소화되고 나면 지수는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2월물 풋옵션을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할 것인데요. 만기 이후에 지수가 조심스럽게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독일 지수 선물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변동성 선물도 2월물로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철저히 분할로 접근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이제는 단기적으로 강세를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월 중에는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터지든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터지든 이럴 것 같은데요. 해당 전략에 맞게 2월물 변동성 선물은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움직임 타이밍이 가까워진 유럽 지수 선물은 롱 방향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내일은 PPI가 있지만 시장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이 시작될 텐데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나서 AI 주식들 조정받고 있죠.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나름 근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면 뭐 당연히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소리가 안 좋은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멤버십 감마 회원 가입을 권해드릴게요. 이거 텔레그램 메신저로 장중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시황을 올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장중에 좀 이렇게 보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 단위로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제가 뭐 새벽 3시 32분 뭐 어떻게 한다 3시 56분 뭐 3시 37분 3시 17분 2시 40분 2시 40 1시 40분 제가 나스닥 2개 청산한 거 매도한 거 청산한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시황을 그 장중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